아직도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드시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때론 웃고, 때론 상처받고, 때론 오해합니다. 특히 싸움 없이 갈등을 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대방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갈등은 왜 생기는가? 갈등은 인간관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듯 갈등이 없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갈등에 빠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5에서 10분 늦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작은 차이도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별일 아니다 생각해도 감정은 상처를 받고 서운함을 쌓아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사소통은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싸우지 않고 갈등을 피하는 5가지 방법. 첫째, 감정보다 상황을 바라보기. 갈등은 대부분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화가 나거나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뭘까?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한 것 같아 화가 났다고 합시다. 하지만 정말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감정에 끌려가기 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야말로 이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하기.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듣기는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짧게 반응한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게 언제인가요? 상대방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저절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셋째, 무조건 맞서지 않기.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우리는 바로 방어하거나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아니야. 너는 뭘 알아? 하지만 맞서는 순간 대화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시각은 생각 못했어요. 반박 대신 인정, 반격 대신 존중. 이 태도가 갈등을 빠르게 잠재웁니다. 넷째, 작은 오해는 바로 풀기. 사소한 오해를 방치하면 감정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실금이 깊은 균열이 됩니다. 친구가 내 메시지에 답을 늦게 했을 때 나를 무시하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는 너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키우지 말고 부드럽게 묻는 것.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을까? 진심 어린 확인이 관계를 지킵니다. 다섯째, 나의 언어를 사용하기. 비난은 갈등을 폭발시킵니다. 넌 왜 항상 그래? 넌 진짜 이기적이야. 비난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서운했어. 나는 조금 힘들었어. 공격적인 언어는 칼처럼 상대를 베지만
감정을 담은 언어는 다리처럼 상대와 연결됩니다. 언어를 바꾸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래도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법. 아무리 조심해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셋째,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어떤 부부는 큰 싸움을 할 때마다 같은 팀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적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갈등을 싸움이 아니라 성장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갈등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단발적인 만남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위한 4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첫째, 작은 관심 표현하기. 소소한 관심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중요한 날, 짧은 메시지 보내기. 힘든 시기 괜찮아 한마디 건네기. 사람은 작은 기억을 오래 간직합니다. 관심은 관계를 지탱하는 작은 돌다리입니다. 둘째, 좋은 기억을 함께 만들기. 인간관계는 추억으로 쌓입니다. 짧은 여행 가기, 맛있는 밥 한 끼 나누기, 함께 의미 있는 경험 만들기. 함께 웃었던 기억은 갈등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셋째, 적당히 솔직해지기. 지나치게 솔직한 것은 상처가 되지만 적당한 솔직함은 신뢰를 쌓습니다. 나는 이런 점이 조금 힘들었어.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어.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4번째, 성장하는 관계 만들기.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 만들기. 함께 목표를 나누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기.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성장이 있는 관계는 지루함이나 권태를 이겨냅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싸우지 않고 갈등을 넘어서는 길.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입니다. 갈등은 왜 생기는가? 갈등은 인간관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듯 갈등이 없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갈등에 빠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5에서 10분 늦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작은 차이도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별일 아니다 생각해도 감정은 상처를 받고 서운함을 쌓아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사소통은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싸우지 않고 갈등을 피하는 5가지 방법. 첫째, 감정보다 상황을 바라보기. 갈등은 대부분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화가 나거나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뭘까?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한 것 같아 화가 났다고 합시다.
하지만 정말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감정에 끌려가기 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야말로 이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하기.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듣기는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짧게 반응한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게 언제인가요? 상대방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저절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셋째, 무조건 맞서지 않기.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우리는 바로 방어하거나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아니야. 너는 뭘 알아? 하지만 맞서는 순간 대화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시각은 생각 못했어요. 반박 대신 인정, 반격 대신 존중. 이 태도가 갈등을 빠르게 잠재웁니다. 넷째, 작은 오해는 바로 풀기. 사소한 오해를 방치하면 감정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실금이 깊은 균열이 됩니다. 친구가 내 메시지에 답을 늦게 했을 때 나를 무시하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는 너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키우지 말고 부드럽게 묻는 것.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을까? 진심 어린 확인이 관계를 지킵니다. 다섯째, 나의 언어를 사용하기. 비난은 갈등을 폭발시킵니다. 넌 왜 항상 그래? 넌 진짜 이기적이야. 비난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서운했어. 나는 조금 힘들었어. 공격적인 언어는 칼처럼 상대를 베지만 감정을 담은 언어는 다리처럼 상대와 연결됩니다. 언어를 바꾸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래도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법. 아무리 조심해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셋째,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어떤 부부는 큰 싸움을 할 때마다 같은 팀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적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갈등을 싸움이 아니라 성장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갈등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단발적인 만남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위한 4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첫째, 작은 관심 표현하기. 소소한 관심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중요한 날, 짧은 메시지 보내기. 힘든 시기 괜찮아 한마디 건네기. 사람은 작은 기억을 오래 간직합니다. 관심은 관계를 지탱하는 작은 돌다리입니다. 둘째, 좋은 기억을 함께 만들기. 인간관계는 추억으로 쌓입니다. 짧은 여행 가기, 맛있는 밥 한 끼 나누기, 함께 의미 있는 경험 만들기. 함께 웃었던 기억은 갈등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셋째, 적당히 솔직해지기. 지나치게 솔직한 것은 상처가 되지만 적당한 솔직함은 신뢰를 쌓습니다. 나는 이런 점이 조금 힘들었어.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어.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네 번째, 성장하는 관계 만들기.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 만들기, 함께 목표를 나누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기.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성장이 있는 관계는 지루함이나 권태를 이겨냅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싸우지 않고 갈등을 넘어서는 길.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반복해서 듣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당신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의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